안녕하세요. 또 현재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 해썹 플랜을 해썹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선행적으로 행해져야 될 요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선행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행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위생 조건 및 행위를 규정하는 위생관리상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뜻한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 되게 어렵게 말을 해놨죠. 그럼 또 보면 해썹을 도입하는 식품 제조 가공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우수 제조 기준, GMP와 표준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GMP와 SSOP, 표준 위생관리 기준을 두 개를 같이 포함하는 것을 선행요건이라고,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 선행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에 영업장을 관리한다. 영업장이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창문이 밀폐가 잘 되어 있는가, 창문의 비산, 창문이 깨졌을 때 밖으로 깨진 파편 조각이 날아가지 않게 비산 장치, 방지 장치를 했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제조, 가공, 조리 시설에 대한 조리, 그 다음에 이르 제조, 가공이나 조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관리. 여기 조리라는 것은 일반 우리 단체급식소를 별도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체급식시설에서의 설비 관리가 아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해수 프로그램 관리, 이렇게 해서 이런 선행요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제가 아마 적어놨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다시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제가 겹쳐지죠. 첫째 시간에 거랑. 그는 바로 이렇게 이제 해썹 선행요건은 법적인 것을 준수하는 거죠. 식품위생법에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내가 그 생산 제조 시설을 건축법에서 불법 건축물 위에서 만약에 그 생산을 한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생법을 준수를 하는 상태에서 이런 GMP나 SSOP 표준위생관리 기준을 준수를 할 때에 그 위에 해썹이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요건별 평가 항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영업장 관리, 위생, 제조, 가공, 조리 시의 시설 설비 관리,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용수, 사용하는 물의 관리,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해수 프로그램 관리, 이렇게 해서 선행요건 평가 항목이 8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좀 더 뒷페이지 나옵니다. 여기 선행요건 운영 기준은 기준서를 작성을 할 때에 선행요건 기준서로서 이런 8종을 작성을 해야 되고, 기준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요건 기준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적용을 하고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정한다든가 또 부족하다면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해서 행동에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된다면은 바로 현장 적용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유지는 2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평가죠.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 두 번째 사후평가, 그 다음에 재인정, 또 평가, 평가, 재인정,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준서 개정 및 교육훈련. 자, 여기 보면은 선행요건 관리에서 먼저 이제 영업장에 대한 관리가 나옵니다. 나올 때에 이 배점을 보면은 0점에서 3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헬스 플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해가지고 이 항목이 52개 항목입니다. 보면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그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를 해라. 만약에 작업장이 식품이 아닌 어떤 비식품을 제조한다든가 뭐 화장품을 제조한다든가 뭐 동물 사료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는 벽을 친다든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어렵다는 얘기죠. 청결구역, 일반구역의 벽이라든가 문으로 차단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처럼 아니면은 1층, 2층, 층을 분리를 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방이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하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가 안 됐다면 빵점이 되겠죠. 분리를 해야 잘 해가지고 용도별로 쓴다면 3점을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장은 누수라든가 외부 오염물질이나 위생해충이라든가 뭐 설치류, 지와 같은 것들이 유입이 안 되게끔 차단할 수 있는 밀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출입문에 어떤 그 문이 이렇게 잘 꼭 맞지 않으면은 그 틈새로 뭐 빛이 들어온다든 먼지 뭐 또 위생해충 비례해충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 파리 목이 깔따고 이런 것들 불빛을 보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구멍이 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지와 같은 것들이 먹이를 찾아가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밀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점수를 많이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서 분리, 구획, 구분을 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아니면은 뭐 오염구역, 뭐 또 아니면은 비오염구역, 청결구역 이렇게 그 용어를 고약하게 썼는데 지금은 오염구역이라 한다면 일반구역으로 바꿨어요. 그 오염구역이라면 오염이 된다는 오염되어져 있는 식품이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이 가능하다는 그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반구역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구역. 그 다음에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을 들어가려면은 중간에 어떤 위생적으로 위생전실이 있어서 뭐 이물질을 제거한다든가 또 손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어떤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물 같은 것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치를 한다든가 에어 샤워실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결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해 둡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3점, 안 되어 있으면 빵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바닥이나 벽, 천장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내수성, 그 물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있게 물이 만약 침수가 된다면은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작업장 자체가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뭐 등등의 어떤 그 미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내수성이 돼야 되고 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해라. 그리고 바닥은 파져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되고 구배도 잘 맞아야 되고 물 세척을 했는데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물이 고임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검은 곰팡이 같은 게 서식을 할 수 있으니까 구배도 잘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할 때에는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홈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해도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곰팡이 같은 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결국 제품을 만드는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타일은 사용을 않고 만약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관리할 수 있는 청소 일지를 아주 엄격하게 쫌쫌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지를 작성을 해둬야 되겠죠. 여기 점수. 그 다음에 어떤 그 배수라든가 배관 배수가 잘 돼야 되겠고 또 배수로에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트렌치 같은 걸 놓고 그죠. 그래서 배수구 배관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기울기가 잘 맞는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역류하면은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제품 생산에 아주 나쁜 영향에다가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입구는 출입구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고 일단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되고 작업자는 세척이나 소독 등을 통해서 오염 가능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에 임해라. 그리고 출입구에는 에어 샤워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위생 전실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세척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끈끈이 같은 거 있죠. 롤러 끈끈이 같은 걸로 몸에 붙은 이물을 제거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 뭐 위생모를 착용하는 방법 손 세척 방법에 대한 게시물도 게시해야 되겠고
위생 장화라든가 뭐 위생 뭐 장화라든가 또 아니면은 옷을 거기 위생 전실에 위생복을 놔둬가지고 바꾸고 입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통로는 작업자 이동 동선을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 작업자가 이동하는 데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자의 이동 동선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류 이동 동선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에는 파손할 때 유리 조각이 작업장 내로 이렇게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하냐면은 비산 방지하는 어떤 비닐 같은 거를 유리창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서진다 하더라도 파편이 작업장 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산 방지 장치를 했는가를 보고, 그 다음 원부 자재는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광이나 조명, 이제 이 선별이나 검사구역은 유관 확인이 필요한 조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선별장이나 검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541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 조도는 조도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과연 내가 뭐 계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수를 한다든가 할 적에 이 조명이 무조건 아무데나 이렇게 이렇게 작업장 내부가 있다면은 이 구퉁에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그 위에다가 조도기를 뒀을 때에 540룩스 이상이 돼야 된다. 물론 가장자리에서도 이 540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도 540룩스가 나온다면,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이런 작업을 하는 데에 위에서 540룩스 이상의 환한 밝기를 유지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작업하는 그 위에다가 조명등을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식성, 부식이 잘 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조명시설 같은데 위에 갓등 같은 거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에는 보호장구,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아마 뭐 식당이라든가 또 작업장에 가면 다 웬만하면 이렇게 보호장구를 해놔요. 바로 형광등이라든가 뭐 LED 등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 장치를 해야 되고 점수 나가죠. 화장실은 탈의실과 화장실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환기 시설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나가야 되고, 또 여기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염도를 가져와서 공중낙하균 실험을 하면은 거기 대장균 군과 같은 것들이 발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별도 환기시설하고 이 환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다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발은 별도로 놔둬야 됩니다. 그 탈의실은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의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는데, 외출복장은 만약에 탈의실에 자기 어떤 개인 사물함이 있다면은 외출복장 사물은 아래 칸에 두고 위 칸에는 위생복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차오염이 발생 안 되도록 하지만, 또 넣는 어떤 보관하는 어떤 위치를 아래쪽에는 일반 외출복장, 위에는 위생복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를 또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생관리는 뭐 작업 환경 관리도 있겠고 개인 위생 관리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업 위생 관리는 동선이라든가 공정 간의 오염을 방지해라. 그러면은 일반 구역에 있는 것이 청결 구역으로 간다든가 할 적에는 어떤 하나의 위생 전실이 있어가지고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부자재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물류라 동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입구에서 제조 가공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료가 입고돼서 이제 출고될 때까지 사람 동선하고 겹쳐질 수도 있고 뭐 따로 분리될 수도 있지만, 최종 내포장될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원료는 청결구역 내에 있어야 되고,
흙이 드나드는 사람들도 청결 구역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의 어떤 그 위생 전실에서 그 절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손도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해가지고 들어가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물질이 붙어 있는지를 롤러로서 전부 다 붙여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흡입기를 가지고 좀 빨아들인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에어 샤워실을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원료인 경우에는 다른 통로로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 가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요건 관리로서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각자의 청결구역에 있는 옷의 색깔이 만약에 그 하얀색, 하얀 색깔이다, 아니면은 푸른 색깔, 하늘 색깔이다 하면 일반구역에는 신는 위생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신발이 전부 만약에 뭐 흰색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을 포함한 위생수칙을 설정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 관리한다는 것은 전부 문서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온습도 관리를 하는데 제종, 가공, 포장, 보관 등의 공정별로 온도 관리를 수립을 하라. 제조, 가공 공정에서는 만약 온도가 25도씨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관에 있어 가지고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상온 보관을 해도 된다면 그런 온도에 대한 기준들이 다 틀리겠죠. 그걸 수립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를 하고, 이 온도계가 고장이 났는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 인정 하는 그 인정기관에서 인정을 받아가 검정 필정을 항상 그 붙여놓고 이 가져왔는 그 시험 성적표는 별도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라. 만약에 밀가루라든가 뭐 튀김가루라든가 이런 분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하면은 습도가 뭐 55%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아무리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 습도를 나름 작업장 내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상태로 그냥 환기시설이라든 통풍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제습기와 같은 것들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습기를 뭐 이리 분말 제품 같은 것들이 습기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제품에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제품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식탁에까지 올리기에는 너무나 그 무리하고 위험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온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악취라든가 H, 유해가스, 매연, 전기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집단급식소와 같은 경우라면은 치사장에 어떤 거 치방기라든가 아니면은 국을 끓인다든가 뭐 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가열속과 같은 위에는 굉장히 큰 용량이 큰 그죠, 그런 닥트와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배출을 시킨다든가 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한 것들 다 빼낼 수 있는 덕트를 설치를 한다든가, 뭐 환기구를 만들어 준다, 환기창을 만들어 환기팬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충 방수 관리는 외부로 개방된 흡기 배기구에는 여과망이라든가 방충문을 부착해야 되고, 이 여과망이나 방충문도 뭐 목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깔따구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굵은 메쉬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하게 메쉬가 낮은 걸로 해서 여기 메쉬 구멍이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만약에 이걸 흡기구 배기구 이런 거를 셧다운 될 수 있고 셧오프 될 수 있는, 뭔 말인가 하면 셧다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배기 환기창에다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배기구가 돌아가면서 환기창 같은 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걸로 통해 가지고 아주 비례해충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장은 방충, 벌레를 잡고 쥐를 막는 그런 관리를 해서 위생해충이라든가
위생동물인 설치류와 같은 것들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포충동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뭐 비례충들, 뭐 모기가 몇 마리 붙었다, 파리가 몇 마리 붙었다, 그러면은 많이 붙었으면 이 많이 번식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방제 약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지끈거리 같은 거, 지먹이 상자 같은 거를 그 외부에다가 두고 있다가 지먹이 상자에 만약에 지먹이를 먹고 갔으면 이 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따르는 또 방사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전문 방역업체에 맡긴다 할지라도 자체 내에서 이러한 그 기준을 수립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는 이 방충 방사 관리가 세 항목이나 되잖아. 그죠? 이게 전부 합치면 5점입니다. 5점. 그 작업장 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을 구제하는 것, 잡아내는 것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이나 혹은 안전성에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구제를 할 적에 식품에 닿아도 되는 약재로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거 뿌리는 약재가 식품에 닿아가지고 우리 섭취를 했을 때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용하는 약재의 종류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 사용한 약재에 대한 MSDS라는 게 있습니다.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는 MSDS는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은 우리나라 그 식약 홈페이지가 있고,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하기 싫다면은 돈을 주고 어떻게 그 방역업체를 하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사용했는 물질에 대한 MSDS를 출력해서 갖다 주세요 하면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거를 작업장에다가 비치를 한다든가, 우리 그 뭐 조리장 같은지 조리실 입구에다가 비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꼭 보관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개인위생관리가 되겠는데, 이 개인위생관리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활 항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용 장신구라든가 짙은 어떤 화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장신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작업장 내가 과연 청결구역인가 일반구역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위생복의 어떤 그 색깔도 다 달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 폐기물은 빨리빨리 배출을 함과 동시에 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 관리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폐수를 처리를 한다면, 폐수 처리장이 있는 그런 공장이라면은 폐수 처리가 만약에 장이 고장이 나면은 바로 가동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 경우에는 이 폐기물 처리, 예전에는 뭐 어떤 거 뭐 쓰레기 뭐통, 뭐 휴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폐기물로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그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꼭 밀폐, 그러니까 어떤 거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뚜껑이 밀폐가 되고, 그로부터 어떤 단체급식 같은 경우 특히나 음식물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쥐라든가 위생해충들, 동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 발생을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기록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세척 소독은 영업장에는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가져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영업장이라면은 세척은 필요 없겠죠. 그 대신에 분진 같은 게 일어나면은 컴프레셔 같은 걸로 바깥으로 배설을 시키는 어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소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부착을 한다든가 게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세척이나 소독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그 종업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라든가 작업장 주변, 이 작업실별 내부, 식품 제조 시설, 냉장, 냉동 설비 등부터 시작해가 이러한 각호 사항에 대해서
모두 소독과 세척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소독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아마 소독제라든가 세척 이제 소독제의 종류들도 쭉 있었죠.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고 1종은 2종, 3종에 쓸 수 있지만 2종, 3종, 1종에 쓸 수 없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했는데 일반 구역에 보관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기구 용기 같은 거 대체로 자외선 소독기라든가 이러한 소독구 안에 넣고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계량 스푼이라든가 계량할 수 있는 어떤 국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칼도마, 우리 조리실로 친다면 칼도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소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라든가 기구 관리 설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시설에 대한 것은 바로 이제 신선 편의식품 훈제는 5도 이하로 하고 냉동시설은 18도 이하로 유지를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점이 있고 쭉 보시면 용수관리 이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상수도를 쓰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는물 관리법에서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돗물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공장 내부에 들어오는 라인이라든가 바로 공장 내부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영업자가 한 번씩 이거 수질 검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저수조 같은 거 저수조는 반기별로 1회 이상 물을 담아 넣는 시설에 물탱크란 얘기죠. 그죠? 이런 거 입고 검사할 적에는 검사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도 당연히 이자 심사를 가게 되죠. 운반 중인 업체는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교차오염 방지하고 운송 차량에 대한 어떤 것들은 운송 오염이 되지 않지. 내부 지게차도 작업장 내부에 사용하는 거하고 작업장 밖에 외부에 노출해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차량에 대한 거, 그래서 검사 관리.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연어를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52가지의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지정평가, 정기조사평가, 이렇게 지정평가는 인정을 해주는 거. 이게 75점 이상이 돼야 되고, 요 사이에 되는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이 됐다 하면은 다시 심사를 요청해서 받게 됩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받는데, 요 정기조사는 식약처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정평가는 관리 인정기준, 식품안전관리 인정원에서 받게